네, 방금 소개받은 이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선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일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왜 선도지구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죠? 선도지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엠시의 본부장도 있고요. 도시계획 기술사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경력이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시엠시 본부장이고 동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력 중에 중요한 게 두 번째에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도시정비 업무를 수행했고요. 아까 LH 센터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도시정비법에 의한 지원기구, 노후계획도시법에 의한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던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가 작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떻게 그 선도지구나 후보지를 선정하는지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도지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름마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수인선, 경강선, GTX-A가 교체하는 교통의 중심지고요. 성남 GTX-A가 성남역에 건립 추진됐죠. 그리고 환승센터가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중천과 탄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학교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남에서 가장 선도지구가 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지가 너무 크면 선도지구가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특성상 이주를 해야만 신축을 할 수 있는데 단지가 너무 크면 이주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우리 아름마을 풍선유는 적정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약 1600세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도지구에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1634세대입니다. 제가 특별법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옛날에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분당이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 조건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4개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는 주거단지 정비형도 되고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중심지구 정비형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도지구가 되면 어떻게 좋은지, 첫째는 안전진단이 면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전진단을 하려면 여러가지 안전진단 비용을 수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각출을 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절감되고요. 안전진단을 하는데 또 여러가지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게 단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가지고요. 아까 LH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심의를 통합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기간이 줄어들고 용적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는데요. 정부 목표는
27년도에 착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30년에 입주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아니겠습니까? 2030년에 입주한다면 6년 만에 여러분들이 재건축에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재건축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선도지구가 되면 정부 목표에 따라 6년 만에 재건축이 완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지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택 수립을 하고 공공기여를 하는데요. 이 공공기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는 대신에 공짜로 높여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나 디바이스업이나 또는 현금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디바이스도 우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기간도 단축하고 사업성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도지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다음 달에 선도지구 세부 기준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6, 7월경에 아마 공모가 시작될 것 같고요. 늦어도 8월, 9월에는 접수가 마감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선도지구가 지정이 마무리될 겁니다. 12월이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성남시에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이 1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내년 1사분기에 특별정비구역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야 특별정비구역이 신청이 되고요. 그러면 3분기 정도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그러면 25년 3분기부터 26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27년에 착공, 30년에 준공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도지구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풍소녀만의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풍소녀는 성남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보도 제한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층고가 25m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어떤 분은 나는 고층에 살기 싫어, 저층에 살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선택할 때 저층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용적률이 높여주는데도 보도 제한이 있으면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 서울공항에 활주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낮은 거 보도 제한이 112.52m 적용을 받고 있고요. 이 지표 30m를 빼면 약 25층 정도밖에 건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높아지는데 층수는 제한이 된다는 거는 빡빡한 아파트가 되는 거고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는 보도 제한 완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국방부, 공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내부적으로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영장산이라고 있는데요. 고도가 193m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112m인데 영장산 고도에 준하는 한 190에서 170m까지 고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비행안전 2구역인데 일부는 비행안전 6구역으로 구분해서 좀 층고를 올릴 수 있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연구 용역이 성남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방부나 공군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거는 아까 여기 안철수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성남시장님도 협조를 해주시겠지만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 국방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 공개도 안 됩니다. 요새는 어떤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 이런 거 알려주세요 하고 정보 공개를 하면 정보공개보호법에 따라 다 일반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거는 국책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랑 공군하고 협의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좀 넓혀서, 그렇죠? 우리 그 풍선효 지역이 어느 정도 고도 제한 완화를 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지정 안 될 때는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국토교통부나 성남시가 좀 더 일을 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GTX-A가 지금 부분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승센터에 대한 게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승센터 지금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발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랑 국토철도공단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복합환승센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지하에 주차장 몇천 세대를 건립하는 일반 환승센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환승센터 규모라든가 출입구 위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 지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게 우리 단지와 연결이 된 것 같거든요. 우리 풍선효 땅 일부에 지하에 환승센터가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얼마나 올려받을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땅을 얼마나 내놔야 될지, 그죠?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아마 협의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에 나타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4개입니다. 기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제가 2, 3, 4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건물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 그리고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풍선효가 해당이 됩니다. 일단 30년이 넘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반시설이나 자료용지를 제공하여 도시 기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역에 환승센터를 제공을 하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거점으로서 파급효과가 커야 되는데, 우리 풍선효는 사통팔달 교통이 연결되는 지역으로서 재건축이 되면 그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준 중에 3가지는 이미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입니다. 소유자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풍선효뿐이 아니라 지금 분당에 있는 모든 재건축의 문제인데요. 통합으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 다른 단지로 살아오셨는데 재건축은 또 합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견해가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부에서 1번 항목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합재건축입니다. 풍선효 통합이죠. 일단 통합으로 재건축을 해야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거고요. 분리로 재건축하면 선도지구는 무조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나중에 혹시 선도지구가 지정되더라도 통합지정주의 떼지면 선도지구는 취소됩니다. 왜냐?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풍선효가 선도지구 지정이 됐는데 여기가 통합이 떼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단지에서 거기 빨리 취소하고 우리 해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MP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사업 방식은 이제 조합 방식, 신탁 방식이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 할지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신탁 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목표가 27년 착공을 하고 30년 입주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단지가 어디냐? 조합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조합장이 어느 단지에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중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할 경우에. 그런데 신탁 방식으로 할 경우는 신탁사가 각 단지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탁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에 국토부에서 선도지구 지정 기준 세부 평가 항목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지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의결권을 동등하게 하자.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1634세대 중 세대수로 보면 풍림 소유가 53.6%, 환경 22.6%, 교성 23.7%의 비율로 소유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풍림 소유자가 다수이니까 5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풍림 소유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어서 각 단지의 의결권을 3분의 1씩 공동으로 하자. 이런 일부 소유자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가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이 고유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자로서 나중에 어떤 투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 투표가 한 표인데 이걸 0.5표로 한다든지 이렇게 0.6표로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고요. 각 단지 대표들이 합의할 수가 없고 합의해도 무효로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합 집행부 구성은 조합장, 주민대표 구성은 상호 변제 원칙하에 구성을 하고요. A단지에서 조합장이 나오면 B, C단지에서 부조합장을 맡도록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각 단지별로 한 명을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임원, 대의원 구성은 풍림사, 환경상, 교성 3의 비율로 해서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임원이나 대의원 또 정비사위원회 이런 대표분들은 한 단지가 과반이 안 되도록 적절하게 상호 변제와 균형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의결권 문제인데요. 특별결의 규정 제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요사항 의결은 각 단지 2분의 1 이상 및 전체 3분의 2 결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는 다수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안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일반적으로 결정해야 될 거는 과반수로 결정하는 게 맞고요. 다만 각 단지의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 배치 등 설계에 관한 사항, 조합원 분양, 내가 어디로 분양받을 건지, 이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업비,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분담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은 각 단지별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고 전체 3분의 1 동의받아서 시행을 하면 한 단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골고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제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당이나 5대 신도시에서도 다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슈가 되는 게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여기에 내가 다시 입주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새 아파트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 가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독립정산제란 우리가 이 노후계획도시법에서는 통합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니 통합을 하는데 원래 단지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단지별로 수입 지출을 계산하고 그죠? 그리고 분담금도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제는 각 단지 간의 합의에 따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확한 개념 정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리 재건축 또는 독립정산제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똑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개념이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없이 합의를 잘못하시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저희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환승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저희가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거든요. 종상향이 되는데 어느 단지가 얼마큼 올라갈 건지 또 그래서 어느 단지가 얼마큼 땅을 내놓을 건지 돈으로 내놓을 건지 땅으로 내놓을 건지 아파트로 내놓을 건지 이런 부분이 또 설계 배치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4년 말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단 원칙적인 것만 합의를 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계획안이 있었어요. 모 국회의원님께서 특별정비구역 예시라고 해서 역세권 통합정비를 해서 기존의 이게 풍선 현대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그 계획안을 한번 발표를 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학교가 합쳐집니다. 매송중학교하고 여기 밑에 있던 고등학교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 환승센터는 아니고요. 복합환승센터 개념이어서 조금 이제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이제 구상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추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획안이 한번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임해고등학교인데요. 고등학교가 1로 가고 임해고가 매송중학교로 합쳐지면서 그죠? 여기가 환승센터가 되니까 환승센터가 되면 효성 자리가 없어지니까 위아래로 성장하고 효성이 들어가고 이런 안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안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하는 안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임해고등학교는 존치하면서 환승센터를 건립을 하니까 이게 하나씩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효성을 위로 가고 효성이 성령을 밀어 올리고 성령이 풍림을 밀어 올리고 이렇게 간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땅을 제가 마음대로 계획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럼 이건 제자리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풍림, 환경, 효성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 공원이 움직이지 않고 그죠? 그냥 제자리 재건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세 블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풍림이 여기가 좀 짤룩하고 여기가 성경이 짤룩하잖아요. 이렇게 단지를 나눠서 회계하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임의로로 물리적으로 단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효성은 한글록을 하고 풍림하고 성경은 설계 배치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단지로 해서 그 제자리 재건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자리 재건축을 하든 독립정산제를 하든 개념을 명확히 하고 추진을 하셔야지 그걸 그냥 어설프게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게 지금 성남역이고 우리가 지금 아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면 역세권의 범위를 5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으로부터 500m 안에 우리 풍선연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의 1.5배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인데 1.5배니까 45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 근데 그러면 우리 단지 전부를 450%로 해주겠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죠?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얼만큼 해줄 거냐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지금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도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 그게 연말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아마 저희 용적률은 300에서 450 사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단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서 용적률을 더 받는 땅 면적이 어떻게 단지별로 될지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 환승센터 건립하는 거랑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에 건립할 때 그 용도지역 변경으로 있어서 용적률이 늘어나는데 이게 단지별로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또 그거에 따른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어느 땅을 줄 건지 또 비용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미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제자리 재건축이나 독립정산제를 원하시긴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확인을 하고 하셔도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환승센터 건립 용역이 연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연말에 그 계획이 나오면 그걸 보고 주민들이 이제 선도지구 신청을 해서 선도지구 지정이 연말이거든요. 그럼 선도지구가 지정이 된 다음에 이 연말에 용역이 나오면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원칙을 정하고 가면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에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가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거 90%로 했다가 엊그제 95%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단지의 경쟁률이 좀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른 그 경쟁 단지들이 물론 선의 경쟁해야죠. 75% 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본 걸로는 80%가 돼서 80%를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5%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1번 주민들의 공감대, 실현 가능성을 뭘로 보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95% 정도 동의를 했다고 하면 국토부나 성남시에서 여기를 뽑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물론 95%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목표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성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물론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궁금하신 것도 많고 불안하신 것도 많고 뭐 그런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탕 대신을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물 들어올 때 녹을 줘야 된다고.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서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10년, 15년 걸릴 거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거 선도지구가 돼서 6년, 7년 내에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유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선 내부적 이슈, 통합재건축 전제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제안한 특별결의 의결권 원칙을 여러분들이 채택을 해주시면 그 단기간에 여러 가지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또 사업 방식은 조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신탁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비 신탁사를 선정을 하시고 신탁사의 도움을 받아서 선도지구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선도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선도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남역 환승센터 문제, 이 제자리 재건축, 독립적인 사용자에 대한 원칙,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죠. 또 용도지역 상향, 그죠? 그래서 용적률을 얼마큼 올릴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도 제한 완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도 제한 완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도지구 지정돼서 녹색사업도 지정이 된다면 조금 더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 기여를 해야 되는데 땅으로 내놓을 건지, 임대아파트로 내놓을 건지, 평범으로 내놓을 건지, 어떤 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다각도로 설계와 사업성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선도지구 지정부터 내년 초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서 통합정리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저는 감히 우리 풍선여가 이 금강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우뚝 쓸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7502-0484) 이보림 통합위원장의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사전 동의서 내달라고 했잖아요. 일단 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번호로 격려 문자라도 좀 보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통합재건축을 할 때 이 도시계획법이, 이 노후계획도시법이 만들어질 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업무를 해봤는데요. 그냥 같은 단지의 재건축 단지도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와 상가 소유자와의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아시죠? 제가 그 지하에 음마떡집 단골입니다. 음마떡집. 상가가 동의를 안 해서 10년 동안 추진위에서 조합도 못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것도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단지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초기에 잘 협력을 하셔서 지혜롭게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소유권이니까 누가 뭐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우리 단지를 위해서는 선도지구가 돼야 되고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주말에 와서 설명을 하니까 좀 회사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오늘 열기를 보니까 선도지구 진짜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선도지구 되게 원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끝에 화이팅 해주세요. 풍선형 화이팅!